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953년) 생물학자인 왓슨과 크릭이 DNA의 기본 구조를 해명한 일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은 일약 유명해졌다. 그들의 연구는 높게 평가되었고 1962년에는 명예로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들은 발표로부터 수상하기까지 9년간 해외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강연회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연구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새로운 연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기록에는 일체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책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대량의 책더미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책 한 권을 섞어 장기간 방치한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을 책에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역사 있는 도서관에는 그러한 책이 반드시 있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대학에서는 햄스터에 관련된 연구로 쳇바퀴에 센서를 붙여서 햄스터들이 하루에 평균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데이터에 의하면 햄스터의 반수 이상이 하룻밤에 4만 킬로미터 정도를 달렸던 날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센서의 고장에 의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햄스터가 그만큼 달렸던 것일까? 후쿠오카 현의 74세 남성은 자서전을 완성해 자비로 출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책이 완성되어 남성에게 전해지기 직전에 남성은 급사했다. 기대했던 완성본을 그 남성은 볼 수 없었다. 남자가 쓴 자서전의 제목은 내 인생의 뉘우침이다. 장 포아르라 불리는 예술가가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트리가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마치 비둘기가 액자에서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림이나 문이나 창문을 똑 닮은 그림은 보러 온 사람들의 눈을 속여 즐겁게 했다. 하지만 그가 장난으로 화장실에 설치한 큰 거울 그림은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17세기 스페인의 한 평원에서 사냥꾼이 사슴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고 마을 사람들이 실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함정의 바로 앞에 구멍 있음이라고 쓴 간판을 세웠다. 다음 날 사냥꾼이 함정을 살피러 갔더니 함정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장난삼아 함정에 들어간 아이가 하늘 높이 뛰어올라 그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중국 쓰촨성의 깊은 산속에 자살의 명소가 된 벼랑이 있다. 매년 수십 명이 투신 자살을 하는 그 벼랑의 앞에는 누군가의 장난인지 왼쪽 천국, 오른쪽 지옥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한 것이 그 간판의 왼쪽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최근 몇 년간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1998년 2월 프랑스 서부에 있는 한 병원에 경비원이 자살했다. 동료들 말에 의하면 CCTV를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기록용 본체를 박살내고 그냥 집에 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정신적 노이로제에 의한 자살로 처리됐다. 결국 CCTV에 무엇이 찍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독일의 황혼의 탑이라 불리는 높은 탑이 있었다. 그 탑의 최상층에서 보는 경치는 언제나 석양이 진다고 한다. 그것을 들었던 어느 작가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부터 탑에 올랐다. 겨우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저녁이었다. 작가는 이번엔 저녁에 탑을 오르기로 했다.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한밤중일 것이라 생각한 그는 절규했다. 석양이 보이는 그곳은 틀림없이 최상층이었기 때문이다. 1945년 4월, 아이치현에서 목수로 일하던 오카데 야스시에게 빨간 종이가 왔다. 군대에 가기 싫었던 야스시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숨었다. 8월 15일, 종전을 알게 된 야스시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마을에는 육친을 비롯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카다 가문의 호족조차 남아있지 않았다.